자,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이 공격받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 조용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설화 논란, 그러니까 뭔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최소화하고 좀 온화한 이미지로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읽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옷차림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신변 위협으로 착용했던 방탄 조끼도 이제 보이지 않고요. 평소에 검정색이나 짙은 남색 계열 정장 차림을 자주 입었는데 부드러운 색상의 스웨터나 니트, 자켓 이런 것들을 주로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SNS 프로필 사진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통 이 변화를 주고 싶으면 우리들도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많이 바꾸게 되는데 정치인들한테는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극단적으로 보면 대선은 이미지 선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고 요즘에 미디어의 발달이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과거에 뭔가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TV 토론이 도입된 게 1960년 케네디랑 닉슨이 붙었을 때였는데 그때 케네디는 이 방송에 노출되는 미디어의 힘을 엄청나게 의식해서 자켓 색깔부터 해서 화장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화장도 안 하고 그 자켓도 어두운 색으로 입고 나갔는데 실제 TV 토론 미디어의 노출 때문에 그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닉슨이 앞서고 있다가 케네디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거에서는 미디어가 갖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영상이나 사진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변화가 지금 뭐 이 선거 기간 때만 변화한다고 뭐 그게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노출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와 비교해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지금 경선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이미지 메이킹에 아직은 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에서야 8명의 경선 네. 후보가 정해진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선을 치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어느 장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면서 저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본인에게 있었던 비호감적인 이미지 이것들을 쇄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낙연 전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좀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선 과정도 룰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도 이미지 메이킹에 한 8,600만 원 정도 썼던 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때 잠깐 저런 온화한 이미지 하다가 네. 또 다시 돌아왔었죠. 그리고 네. 또 대선이 되니까 다시 온화한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 국민들께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이미지 언제쯤 나오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비판으로 얘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은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는 27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 세 후보가 경선 룰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의 민주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또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교체 대선 승리
어제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 후보들만 한정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재명 전 대표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시작된 이재명 전 대표의 후원금 모금, 후원 인증이 줄을 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후원금 냈다라고 인증샷을 올리는 건데 알람까지 맞추고 송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인기 아이돌들의 공연 예매 뭐 이런 것들을 방불케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얼마 만에 그 9억 원이 꽉 찬 겁니까? 뭐 지금 정확히 시간을 제가 체크하진 못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그냥 올리자마자 그 마감이 된 건데 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그 후원금을, 왜냐하면 대선 후원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 한도금 중에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선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선거금 한도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금 상한액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신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후원금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는 후보.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를 할 때 후원금이 누가 가장 많이 모이느냐가 당선 가능성과 일치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빨리 모으느냐로 사실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모으는 걸 보여줬으니까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도 아마 이제 후원회를 닫아 운영하기 시작할 텐데 네. 얼마나 빨리 모이느냐. 지금 보수 진영은 후보가 좀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진 않을 텐입니다만 네. 아마도 후보가 한 명 결정이 되면은 보수 진영에도 이 정도의 속도로 아마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얼마나 누가 더 빨리 모였냐 이런 거 보는 것도 대선을 바라보는 하나의 또 재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대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전략, 이 두 경선 후보에게는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족하다고 좀 여겨질 수 있는 뭐 따뜻함이라든가 포용, 통합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죠.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 전문가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살펴봤듯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명의 후보에 대한 존재감이 비록 좀 미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흡수하여 차기 대선에서 그 뜻을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미 그 의지도 밝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두 명의 후보가 선전하는 것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대명과 반 이재명 빅텐트 두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